인류가 우주를 개척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우주는 우리에게 있어 미지의 존재입니다. 지구 궤도상에서도 공적인 정보로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우주로 뻗어나간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집 근처를 잠시 산책하는 것뿐이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지구 궤도상에서 일어난 수수께끼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의 생중계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종종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우주 팬들이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에서는 수수께끼의 물체가 카메라에 비친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물체의 진상을 파헤쳐 보면 단지 우주 쓰레기였다고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대로 이상한 물체가 떠오르자마자 나사가 의도적으로 중계를 중단시켰다고 하는 예도 다수 존재하죠. 이 같은 행동은 UFO를 좋아하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혹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나사에 숨기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까지 시사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편자처럼 생긴 수수께끼의 물체가 비춰진 순간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의 생중계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일리언 애호가인 테일러 그롱너는 나사가 이런 트릭을 벌써 몇 년이나 사용하고 있으며 채널에서 가끔 이런 영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중계 영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중계가 중단되기 전에 UFO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블랙나이트와 지구궤도. 지구궤도상의 높이 약 2000km 부근에 위치하여 거꾸로 회전하고 있는 천체를 UFO 연구가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과학자까지 일명 블랙나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간에 의해 발사된 우주기는 모두 지구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는 데 비해 이 블랙나이트는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블랙나이트에 관한 다양한 도시 전설 중에서는 이것이 1899년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지구에 도착한 암호화된 신호를 수신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것이 외계인의 탐사기에서 보내진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러한 신호가 광범위하게 수신되며 외계인 탐사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도시전설에 의하면 그 후 1958년에 처음으로 물체가 사람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미국인인 천문애호가 스티브 슬레이턴 씨가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던 중 밝은 달을 배경으로 한 물체를 발견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물체의 크기는 약 10m로 지구에서 약 1000에서 2000km 위쪽을 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보고를 받은 미군은 레이더 감시를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 소련과 미국이 소유하고 있던 인공위성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1998년 드디어 블랙나이트 촬영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사진은 미국인에 의해 엔데버 우주왕복선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 이후 외계인이 찍은 블랙나이트 위성의 사진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각도로 블랙나이트 위성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진들이 지구 외의 물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주요 증거가 되어준 것이죠. 우주 비행사에게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 1973년 10월 우주비행사 존 스미트는 지구 주변의 우주 공간을 조사할 목적으로 국방성의 지령으로 발사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3일간은 문제없이 비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갑자기 비행선의 진로 조종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생물뿐만 아니라 기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지역에 들어가고 맙니다.
나사의 간부는 존의 구출에 나서고자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간부는 곧바로 마음을 추스리고 직원 전원에게 이번에 일어난 비극은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엄중히 명령하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이 조종하는 우주선 발사가 실패로 끝났고 시험 비행 중 불운의 사고로 죽었다고 기록되며 리스트에서 제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전개와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2000년의 끝자락, 한 천문 애호가가 우연히 지구 궤도상에 있는 수수께끼의 천체를 촬영하였고 그는 이 발견을 나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사의 전문가가 지정된 구역에 대한 과거의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였고 믿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물체가 과거 조난되었던 스미트의 우주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결국 나사는 가능한 높이까지 내려오면 물체를 궤도에서 끌어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물체의 안을 보고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멀쩡해 보이는 스미트가 의식만을 잃은 상태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지구로 귀환한 것은 존 스미트가 아닌 그와 닮은 다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처음 이에 의혹을 가진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진료 기록 카드를 대조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진료 기록에는 갈비뼈 골절 자국이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발견된 비행사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생리학적인 이상도 발견됩니다. 스미트로 오해받은 사내의 심장은 가슴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는 본래의 스미트에게는 없는 특징이었죠. 결국 전문가들은 지구로 귀환한 것은 존 스미트가 아니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격하게 경호하고 있던 이 외계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우주의 천사. 소련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 발전을 보인 1985년, 이때까지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행 155일째의 일이었는데요. 3명의 비행사 중 1명은 정해진 대로 실험과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거장이 오렌지색으로 반짝이는 빛에 휩싸이며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빛은 마치 우주에서 정거장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착륙이 맞은편으로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구름에 7명의 거대한 인간의 형상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얼굴과 몸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뭔가 투명한 마치 날개 같은 것도 등에 달려 있었습니다. 탑승했던 3사람은 모두 온갖 훈련을 거치며 검사를 다 마친 정신력이 무척 강한 사람들로 종교적인 미신 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 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바로 천사다 라고 모두가 생각한 것이죠. 그 형상은 10분 동안 살루트 7이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 같은 속도로 따라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오렌지색으로 빛나던 구름도 사라졌죠. 사령관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건을 중앙국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지휘관은 곧 보고서를 기밀로 취급하였고 우주비행사들은 지상의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5개월간의 비행 기록으로 인한 과도한 피로가 발생시킨 집단적인 환각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후 예상 외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비행 167일째에 첫 탑승원에서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정거장이 오렌지색 빛에 휩싸이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6명의 인원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인적 요인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된 사진이 공개되며 큰 소란을 일으키게 되죠. 사진에는 하늘을 나는 천사 같은 인물의 형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현재까지도 과학자들은 그 본질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산책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가 재미있는 영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그리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